자, 또 이어서 해봅시다. 자, 그래서 표준형 만드는 거 꼭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5-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상관관계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일단은 2차 함수라고 한다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였어요.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하죠.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y 부분이 0이라고 한다면, 이걸 빵이라고 한다면 뭐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랑 똑같은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면 이 해가 의미하는 바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x절편을 의미하는 거죠?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2차 함수의 x절편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2차 함수의 x절편을 의미하는 거니까 2차 함수의 x절편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가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이 이렇게 되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이 이렇게 밑으로 그려져서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이. 그러면 이 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실근이 두 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실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두 개 존재한다는 얘기고, 얘는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 근이 한 개다 라는 것은 판별식의 값이 0이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근이 얘는 안 만나는 거니까 근이 없는 거죠. 무슨 근이 없다는 얘기야? 실근이 없는 겁니다. 실근이 빵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다. 그럼 얘는 판별식의 값이 어떻다? 너보다 작다? 가 된다는 거겠죠. 되시겠죠? 밑에 있는 표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생각해봤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유로 볼륨일 때도 판별식은 똑같은 걸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는 거니까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봅시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x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y 값이 0일 때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2x로 묶어주면 되죠. 2x로 묶어주면은 x-3이니까 x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0,0하고 3,0 이렇게 좌표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x절편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뭐만 얘기해주면 돼? 0하고 3 이렇게 숫자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쵸? 꼭 또 이것도 구별해서 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요. 얘도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3x랑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1,0 하고요. 네, 마이너스 3분의 2,0 이렇게 x절편 두 가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10번은 보니까 완전 제곱식 같죠? 그쵸? 4x제곱이랑 25니까 그럼 얘는 2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이 될 거니까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x는 2분의 5죠? 그래서 2분의 5,0이 x 절편이 될 거다. 그 다음에 611번
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바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판별식 D는 5의 제곱이니까 25죠? 마이너스 4, 3, 12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25에서 12 뺐으니까 양수죠? 판별식 양수란 얘기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2개란 얘기죠. 네, 2개 하시면 됩니다. 2개. 자, 그 다음에 612번이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판별식 이용해봐야겠죠? 판별식 써봅시다. 자, 판별식 써주면은 1 마이너스 4이시죠? 1 마이너스 4이신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 얼마야? 2, 3, 6, 4, 24인가요?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23이니까 음수 나오겠죠? 그죠? 네, 음수라는 얘기는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빵개다가 되겠죠. 빵개다. 613번은 얘 완전 제곱식 같은데? 그래서 판별식 이용해봅시다. 4분의 d는 d'의 제곱 9죠? 네, 마이너스 1이니까 9. 그래서 빵 나오죠? 그래서 얘는 1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의 위치관계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판별식을 먼저 써놓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k니까요. 4분의 d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4분의 d는 1 마이너스 k죠? 1 마이너스 k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1 마이너스 k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다. 그럼 k는 1보다 작은 범위가 되면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나려면 1-k가 0이어야 되고요. k는 1이 되면 되겠죠? 만나지 않으려면 1-k가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k는 1보다 크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 넣어주시면 되죠. 자,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로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아까 했던 거를 잘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2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함수랑 x절편, x축과 만나는 것을 y 대신에 0으로 넣었잖아요. 그쵸? 네, y 대신에 0으로 넣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y 콜 0이라는 것은 x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y 콜 빵이. y 콜 1은 뭐겠습니까? y 콜 1은? 자, 얘도 직선이에요. 직선.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먼저 해줬어야 맞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자, y콜 빵은 x축입니다. x축. 얘가 y콜 빵 x축이고요. y콜 1도 마찬가지로 직선이에요. 얘는 x가 없죠. 원래는 뭐 x 더하기 y가 1이다. 그러면 y는 넘겨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인 거잖아. 근데 이게 x가 없이 그냥 y만 1이다 라고 한다면 x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줘도 여기에 x에다 넣어줄 게 없잖아. 그럼 y 값이 그냥 무조건 1인 거야. 내가 x에다 10 넣어줘도 y 값이 1, x에다 5 넣어줘도 1, 0 넣어줘도 1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x축이랑 평행한 y 콜 1이라는 직선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되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실근하고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래프가 다 똑같은 의미예요. 모든 그래프의 교점,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 모든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은 거예요. 그래프의, 자, 그냥 말로 쓰세요. 여러분들 요 위쪽에다가 말로 쓰세요. 그래프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똑같냐면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습니다.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게 비단 여기 2차 함수랑 직선뿐만이 아니라 3차 함수랑 2차 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러니까 3차 함수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여기에서 다시 볼게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고 직선이 뭐라고 그려졌냐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이 두 개가 각각 의미하는 게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것은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다는 뜻이야. 연립했다는 얘기는 둘 다 y는 블라블라, y는 블라블라니까 두 식을 어떻게 놓으면 돼? 같게 놓으면 되잖아. 우리가 방정식을 연립할 때 어떤 방법이 있었어? 가간법이 있었고 더하기 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그죠? 그다음에 대입하는 법이 있었잖아. 얘는 대입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둘 다 y니까. 그러니까 두 식을 같게 놓는 거야. 같게 놓는 게 연립하는 거지. 연립한 방정식의 해잖아. 뭐가? 알파랑 베타가. 이거 다 썼으니까 이제 이거 지우고 연립을 해봅시다. 연립. 같게 놓는 거예요. 같게. 자, 같게 놓으면은 ax 제곱에 플러스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과 같겠죠? 자, 이항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x 더하기 c 마이너스 n 이꼬르 빵의 형태가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 맞아요? 그쵸? 이게 문자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 어차피 문제에서는 다 숫자로 주어질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하나의 또 gx, 우리는 fx가 함수란 뜻이니까 gx도 또 다른 함수란 뜻이에요. 함수라고 논다면 이게 2차 함수를 의미하는 거지. 요 2차 함수를 다시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얘가 지금 빵이라는 얘기는 뭐야? y값이 빵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 그쵸? 여기에서 y 대신 빵을 넣듯이. 그러면 이 gx라는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는 의미랑 똑같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해하셔야 돼. 2차 함수랑 직선이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것은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아. 그래서 얘를 또 똑같이 표현한다면 gx라는 것은 최고 차이에서 뭔지 모르니까 a로 놓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2차 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러면 이 gx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그때 판별식을 썼더니 두 점에서 만나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지. 그죠? 마찬가지로 요거를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했어.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나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항시켜서 이 2차식을 판별식을 써주면 뭐여야 돼? 판별식의 값이 0이어야 되죠. 접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안 만나. 직선이랑 2차 함수가 안 만나.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 gx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습니까? 정리돼? 정리돼?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617번부터 가볼게요. 617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617번은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했다. 교점의 x좌표가 뭐 의미하는 게 뭐랑 똑같다고 했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상윤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썼잖아. 내가 쓰라고 그랬잖아 위에다가. 그렇죠.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은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두 그래프를 같게 놓는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같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은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6 이코로 빵이 될 테니까요. x불 3이랑 x마 2번 인수분해 돼서 두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이랑 3,0이랑 2,0이 두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3,0, 2,0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네. 두 교점의 x좌표만 구하면 되니까요. 3이랑 2 해주시면 됩니다. y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그쵸? 다시 원래 식에다 넣어줘야 y좌표가 나옵니다. 교점의 y좌표는. 그쵸? 마3이랑 2 두 개가 나옵니다. 자, 618번도 마찬가지로 두 식을 갖게 넣겠죠?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밖에 놓자. 이항해주면 2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2 이꼴 빵이니까요. 자, 2로 묶어주면 완전 제곱식이죠. x 플러스 1 제곱이 이꼴 빵이니까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나와주면 됩니다. 619번도요.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4랑 x 마이너스 1이랑 밖에 놓으니까요. 우변을 이항해볼까요? 3x 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6 이꼴 빵이니까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을 마이너스 2 이꼴 빵이니까요. 3 x불 2하고 x마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1이 교점의 x좌표가 되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런 2차 함수랑 직선은 위치 관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가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 편별식이 보다 큰 경우. 접하는 거는 편별식 0인 경우, 안 만나는 건 편별식이 보다 작은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편별식 이용해서 바로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연립을 해야죠. 연립. 두 식을 같게 놓는 거죠. 자, 620번부터 먼저 본다면 x제곱 더하기 2x 넘어왔으니까 2x 난 대로 쓸게요.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4가 빵이죠. 그럼 짝수 판별식 4분의 2 써준다면은 1-4니까 음수죠. 음수란 얘기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621번도 두 식을 갖게 놓을게요. 일단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x제곱이고요. 넘어오니까 플러스 x고요.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자, 이꼴 빵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판별식 써준다면 1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양수 나오니까 는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622번 3번으로 가봅시다. 또. 자, 얘도 두 식을 갖게 놓겠죠? 우변을 이항해볼까요? x제곱에 플러스 4x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4죠? 골빵이니까 얘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렇죠?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623번을 왼쪽으로 이항할까요? 자, 2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이꼴 빵이고요. 4분의 D 써준다면 1 마이너스 A시니까 6이죠. 음수죠. 만나지 않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624번, 25번, 26번 맞습니다. 자, 얘는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의 값 또는 K의 범위 그러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써놓고 시작해요? 판별식부터 먼저 써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걸 연립을 해야겠죠? 왼쪽으로 이항할까요? 이쪽으로.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걸 상황이죠. 판별식 4분의 d를 먼저 써주실 수 있을 겁니다. 1 마이너스 2에 플러스 k니까요.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k-1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k-1이 0보다 큰 거니까 k는 1보다 큰 범위가 될 거고요. k-1이 0일 때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k는 1일 때가 될 거고요. k-1이 0보다 작을 때 만나지 않을 거니까 k는 1보다 작을 때가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5-4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입니다. 자, 이차 함수는 직선이랑 다르게 구부러진 부분이 있죠. 그죠? 볼록한 부분, 구부러진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x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최대값을 갖거나 아니면 최소값만 갖죠. 그렇죠? 중3 때도 요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차 함수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어디서 갖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갖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페이지죠.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이차 함수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딱 일부분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는 얘가 어떨 때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꼭지점이 잡혀올 때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x의 범위를 확인해서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그려놓고 어디에서 최대인지 어디에서 최소인지를 따져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래프를 제대로 잘 그릴 수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연관 지어서 같이 또 해봅시다. 자, 5-4번은 특별한 얘기 없어요. 중학교 때랑 똑같이 꼭지점에 잡힐 때가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만 해주면 돼요? 표준형으로 잘 바꿔주고 그래프의 대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627번을 같이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얘는 뭐 표준형으로 바꿔져 있는 상태니까 그냥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콤마가 꼭지점에 잡혀고요. 아래로 굴러오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죠.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안 같죠? 전 범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는 거죠. 최대는 없고 최소는 어디서 가져요?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628번도 마찬가지로 얘는 위로 블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8이니까 최대값만 같죠? 마이너스 8일 때 최대값. 최소값은 없고요. 최대값이 마이너스 8이 최대값이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x 곱하기 3이니까 위로 블록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만 같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없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630번으로 가봅시다. 630번 표준형으로 바꿔준 이유 최대 최소를 그 점에서 갖기 때문이지. 2차 함수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1차항까지 끊어서 최고차의 인수를 묶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1차항 인수 단어 한 가지 묶어주면 되니까 플러스 1 원래는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고 플러스 5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3x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온 거는 이렇게 곱해져서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그쵸? 자, 그렇다면 그래프의 경을 살짝 그려본다면 아래로 블록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1,2가 될 테니까 최소값과 그때의 x값이라는 것은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를 의미하는 거고 그때의 x의 값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되고 그때의 x값은 1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자, 다음에 631번도 마찬가지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최고차항의 개수로 1차항까지로 끊어서 묶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x제곱에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1차항 개수 반으로 나눈 거 제곱해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줄 거고 가로 닫고 플러스 7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니까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1 나온 거는 앞에 거랑 곱해서 플러스 9가 되면 되죠. 그쵸? 플러스 9가 되니까 위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그쵸? 최소값과 그때의 최대값과 그때의 x값이니까 최대값은 9 그 다음에 그때 x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것도 봅시다.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 다 표준으로 바꿔보는 거 연습해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문제, 3문제씩을 해봅시다. 자, 32번부터요. 자, 32번은 x-4 더하기 2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니까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묶여서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죠? 그렇다면은 이때 최소값만 갖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는 게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633번도 마찬가지죠? 네, 1차항까지 끊어서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묶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2x 반으로 나눈 거 제곱하면 36 36에 마이너스 6이죠.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묶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에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30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죠.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은 30이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차항의 개수까지 최고차항의 개수 묶어주죠. 그러면 2로 묶어주니까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4고요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줍니다. 2배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8에 마1이니까 마구죠. 그러면 얘는 최소값 같겠죠? 스몰 m은 마이너스 9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635번부터 8번까지 해봅시다. 639번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인수로 1차항까지 끊어서 묶어줘야겠죠. 3으로 묶어주니까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를 해줘야겠죠. 네, 마이너스 2고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3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남은 거는 앞에 거랑 곱해서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갖겠죠. 네, 마이너스 5가 최소값. 36번 최고차항 인수 마이너스 2로 묶어주죠.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x제곱에 플러스 6x 반으로 나눈 거 제곱해주면 플러스 9 원래 없었으니까 빼주고 가로 닫고 플러스 3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까지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남은 거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 18에다가 3 더하니까 21이죠? 자,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죠. 최대값을 갖죠? 어떤 거? 21을 가지면 된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개수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 나오려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x 해줘야겠죠?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x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 해주면 되죠. 플러스 5고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묶여지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플러스 2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7 나오면 되는 거고요. 계속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 같겠죠. 7 놔두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38번도 1차까지 끊어서 최고차의 계수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주면은 x제곱에 플러스 2분의 1x 나오려면 마이너스 2x 곱해줘야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있죠. 자,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을 묶일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5가 더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4분의 5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한된 범위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중요한 2차원의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P가 의미하는 꼭지점 X좌표니까 얘가 만약에 X 이퀄 3이라고 하고 얘가 베타가 이제 얘가 4고 얘가 1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축이 3이면 1이 멀리 떨어져 있어? 4가 멀리 떨어져 있어?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가 더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은 얘는 최소값이 아닐 거고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두 개를 다 구할 필요 없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최대값이나 아니면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그 성질을 이용해주면 두 개를 더 구할 필요 없이 하나만 구해도 바로 나올 수 있잖아.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또 한번 다루어 봅시다. 자, 639번으로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모칸부터 채워볼까요? 자, 639번.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죠?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그려진다라는 걸 체크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랑 좀 이따 같이 그림도 그려보자고요. 얘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자, 일단 뭐부터 먼저 해줘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겠죠? 그렇죠?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줘서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뒤에 남는 거는 1밖에 안 남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에 x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그럼 추계함정식이 지금 x 이퀄 1이 추계함정식이고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1부터 얘는 두 개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한 개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는 부분만 또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최대값은 5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 아니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을 갖는 걸로 알릴 수 있겠죠? 그냥 최소값은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인 거죠. 요 2에서 끝값에서 최소값을 갖는 게 아니라 왜? 꼭지점이 요 사이에 있으니까, 범위 사이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항상 확인해본다. 자, 그러면 f-1의 값은 뭐 나와요? 5가 나오는 거고 f1의 값은 1이 나오는 거고요. f2는 2가 나오는 건데 이 값을 굳이 우리는 확인 안 해줘도 알 수 있다는 거죠. 2차 함수의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자, 그럼 fx의 최대값은 당연히 5고요. 최소값은 1이 될 거다. 그리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40번도 네모칸 또 채워봅시다. 자, fx가 마이너스 x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렇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바꿔줘야겠죠? 마이너스를 묶어주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원래는 없었으니까 빼주고 바로 잡고 플러스 1이죠. 여기까지 완전 제곱 될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랑 곱해서 나와야 되죠.
그럼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죠. 여기가 5다.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꼭지점의 좌표인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주어졌죠.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마이너스 2인데 얘는 꼭지점의 좌표는 안 들어가 있어요. 범위 안에. 그럼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을 갖는 거고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을 갖는 거죠. 그죠? 꼭지점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4가 될 거고요. F1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해보자고요. 자, 461번부터 봅시다. 자, 461번. 자, 얘는 표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마3,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좌표죠. 그러면 마3,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좌표니까 마3,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의 좌표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마3, 마이너스 1이 여기가. 자, 근데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죠. 지금 축의 방정식이 지금 어디예요? x 이퀄 마이너스 3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 거랑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진 거랑 어떤 게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5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한 이 정도, 마이너스 2는 한 이 정도.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마이너스 5일 때가 최대. 어떨 때가 최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그쵸? 꼭지점에 잡힐 때가 최소. 최대는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요. 자, 그럼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4, 2, 8. 8에서 1 뺐으니까 7이죠? 얘가 최대값 7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 잡힐 때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번은 표준으로 먼저 바꿔줘야죠. x제곱 마이너스 6x 끌9 마구 끌 4이니까요.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해서 x 마이너스 3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5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3, 마이너스 5가 꼭지점에 잡혀고요. 아래로 블록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3이 축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프가 그려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4까지죠. 맞아요? 네, 0부터 4까지입니다. 0부터 4까지. 그럼 어디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0이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네, 0이 더. 근데 이거 그래프가 좀 잘못 그렸지? 내가 y절편이 0,4인데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쵸? 그래프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럼 다시 그래프를 보여줘야겠어요. 4를 차게끔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이 0부터 여기서부터 4까지니까 이 정도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있습니까? 0일 때가 최대값이죠? 그 y절편 알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4. 최소값은요? 꼭지점에 잡힐 때가 최소값이죠. 스몰 m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그래프로 확인하는 겁니다. 최대 최소. 그래프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문제 또 여기서 해봅시다. 143번하고 44번. 자, 643번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을 바꿔줘야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마3이니까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4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꼭지점에 잡혀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요? 마3을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자, 근데 추계 방정식이 x 이퀄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꼭 시점부터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2까지 이 정도까지라고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형태에서 다 알고 있죠? 최대값, 최소값이 어디서 갔는지.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 잡힐 때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2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2 넣어주면은 8 빼기 3이니까 5 넣어주면 되겠죠? 얘가 최대값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44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를 묶어줄까요?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1차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1 곱하기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플러스 4분의 1에 원래 없었으니까 마사분의 1을 바로 닫고 플러스 6이죠. 그럼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질 거니까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은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겠죠. 그러면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25 나와야겠죠. 플러스 4분의 25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축방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4분의 25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돼서 위로 블록으로 샥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가 4분의 25고요. 여기가 6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3부터 1까지예요. 그렇죠? 자, 마3부터 1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3까지가 더 멀어요? 아니면 1까지가 더 멀어요? 네? 마이너스 3까지는 2분의 5만큼 떨어져 있죠? 1까지는 2분의 3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가 더 멀겠죠? 그렇죠? 네, 마이너스 3만큼이 더 멀리 떨어져서 이 정도 될 거다. 얘는 이 정도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떨 때? 꼭 시점에 잡힐 때가 최대값이니까 라지 m은 4분의 25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뭐 넣어줄 때요? 마이너스 3을 넣어줄 때죠.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뭐 나오겠죠? 뭐야, 양순이? 그래프 잘못 그렸네. x 밑으로 내려왔는데. 마3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9랑 플러스 9 없어지고 플러스 6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6 나오면 됩니다. 최소값은 6이에요. 그죠? 아니지. 맞지? 6이 아니네. 마이너스 3이 넣어줬으니까 플러스 3이잖아. 빵 나오겠지, 빵. 그쵸, 빵이니까. 빵이니까. 자,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 또 마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우리 50분에 끝내야 되는데 20분 남았으니까 조금 쉬는 시간이 없이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좋잖아. 내가 유형 문제 좀 몇 문제 풀어줘야 숙제가 줄어들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자, 645번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요. 하나라는 거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16의 마3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 제곱치니까요. 네, 마이너스의 n과 4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6, 마3이니까 플러스 13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로 블록인 거죠. 회의상 그냥 좌표축은 안 그릴게요. 그래서 x 이퀄 4가 대칭 축이고요. 우리가 따져주는 범위는 1부터 3까지니까 1부터 3까지 이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일 때가 최소죠. 1 넣어주면 뭐 나오죠? 4 나오죠. 얘가 최소. 그 다음에 3 넣어주면 뭐 나오죠? 24에다가 9 빼면은 15에다가 4 빼면 12. 그래서 최대값은 12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6번 얘도 마찬가지로 1로 풀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3x가 될 거고요. 반으로 나눈 거 2분의 3에 제곱했으니까 4분의 9가 되겠죠. 플러스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2배의 x 플러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9 나온 거는 2랑 곱해져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죠.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편 이상 그냥 그래프만 그려보겠습니다.
대칭축은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이 대칭축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대칭축이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우리가 따져주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0부터 1까지만 따져줄 겁니다. 자, 그럼 0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 이 정도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으니까 이렇게만 따져주면 되죠. 자, 그럼 0 넣어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1이고요. 1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겠죠? 9 나와주면 되시겠죠? 몇 문제 정도 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둘이라. 이거는 앞에 있는 부분은 좀 중3 때랑 겹쳐지니까 뒤에 있는 부분부터 할까요? 대표 문제를? 이게 좀 더 수월한 여러분들이 나을 것 같은데. 698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쪽부터 갈게요. 시간 되는 데까지. 자, 698번을 보시면은 이것도 중3 때 최대초소하는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얘는 X축 위에 직사각형 ABCD가 한 변이 X축이 있고 꼭지점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뭘 찾느냐 하면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을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을 했으니까 여기에 내접한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이 축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합동일 거란 말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표준으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의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플 16, 16일 거니까 여기까지 원전적으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플러스 16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축의 방정식이 x 이퀄 4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를 이제 미지수로 놓을 거냐면 이 4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를 t라고 놓겠습니다. t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비점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 플러스 t라고 쓸 수 있죠. 4 플러스 t, 0이 비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럼 c점의 좌표는 이 비점의 x좌표랑 똑같죠? 4 플러스 t 한 다음에 y좌표는 뭐겠습니까?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돼요. 여기다 넣어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4 플러스 t에서 4 빼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6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높이,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얘가 마 t제곱에 플러스 16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ABC 둘레의 길이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요. 자, 둘레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함수의 성질은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거기에 내접한 직사각형도 이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죠? 여기도 t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둘레니까 위아래 둘 다 있죠? 그럼 t가 몇 개 있는 거? 4개가 있는 거고, 그죠? 4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마찬가지로 2개 있겠죠?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32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둘레 길이 최대값이니까 얘는 2차식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2의 최대값은 표준형으로 바꿔봐야겠죠. 2차 함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줄 겁니다.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뿔 1 마일 뿔 3이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1 제곱에 플러스 34가 되겠죠? t가 1일 때 둘레의 길이는 34가 최대가 되는 거죠.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쉬면 됩니다. 그 다음에 94번으로 가봅시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두실수 xy에 대해서 x의 값이 0하고 5 사이라고 했고요. 2x-y가 8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xy의 최대값과 최소값 세학은 그랬죠. 자, 일단은 x가 0하고 5 사이면 x가 0하고 5 사이일 때 2x-y가 8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y 대신에 y만 넘기면 y는 2x-8로 바꿔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x의 범위가 0하고 5 사이라고 한다면 그럼 y의 범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x가 0이면은 마이너스 8부터죠? 네, y는 5 넣어주면은 2까지죠. 그쵸? 네, y의 범위도 일단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x, y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거든요. 그럼 얘를 또 마찬가지로 k라고 한다면 k라는 함수는 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어요. k는 x 곱하기 y니까 x 곱하기 y 대신으로 2x-8로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8x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x에 대한 2차 함수죠. x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죠. 그럼 x 제곱에 마이너스 4x 뿔4 마사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될 거니까 2배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또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대칭 축이 x 이퀄 2고요. 우리가 따져주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5 사이에서만 따져줍니다. 그쵸? 어디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5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2부터. 그쵸? 그래서 0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5는 이 정도 될 거다. 그래서 0부터 5까지의 범위니까요. 이 부분에서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최대값하고 최소값 합이니까 2일 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 5일 때 얼마죠? 5 넣어주면은 그러면이 9이 18에다가 10이죠? 10?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2 나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90번으로 가볼까요? 자, 69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90번은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전개하면 몇 차씩 나오죠? 4차씩 나오죠? 4차 함수 그래프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그려요. 그렇죠? 아직 3차 함수도 모르는데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런 형태들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해줄 겁니다. 치환을 해서 그려줄 거예요. 치환.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뭐에 주의해야 되냐? 범위에 주의해줘야 됩니다. 치환을 하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환을 했을 때, 중학교 때는 치환했을 때는 그냥 내가 임의대로 치환해서 뭐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바꿔주는 것만 주의해주면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에서 치환하게 되면 뭘 주의를 해줘야 되냐면 범위가 만들어진다는 걸 주의를 해줘야 돼요. 범위. 그래서 밑에 써줍니다. 빨간 글씨로 치환을 하면 뭐가 나온다? 범위가 만들어진다. 범위를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된다. 범위가 생성이 된다 라는 거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얘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을 해줄 겁니다. t라고 치환을 해줄 거예요. x-2x를 t라고 한다. 내가 치환했으니까 뭐가 만들어진다고? 범위가 만들어진다고요. 범위가. 자,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2번 그릴 거예요. 2번. 자, 그래서 얘를 치환했으니까 일단은 t라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예요. 그죠?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준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래프 그려볼까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죠? 1, 마이너스 1 꼭지점의 좌표죠? 1, 마이너스 1 꼭지점의 좌표고 0하고 2를 지나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 그려집니다. 맞지요?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t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거든요. 그럼 t가 어디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t의 범위. 지민이 t의 범위. 지웅이 t의 범위. 상윤이 t의 범위. 야! t다 t. 그래프의 이 t가 의미하는 것은 x의 값에 따라서 이 x를 넣었을 때 함수가 나타내는 y의 범위란 말이야. t라는 것은 그쵸? y좌표의 범위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밑으로 찍히 안 찍히잖아. t는 뭐보다 크고 같은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같은 거란 말이야.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함수가 그려지는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위쪽으로 라는 뜻이거든. 이해되시겠죠? 내가 치환을 했더니 뭐가 만들어진 거야? 범위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얘는 x를 그대로 냅두면 4차 함수니까 우리는 못 따른다고. 그래서 t에 관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무조건 가로축이 x축이고 무조건 세로축이 y축이 아니야. 얘는 x하고 t에 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t축이 되는 거지. x하고 t에 관한 관계식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y는 t에 관한 2차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죠? 그럼 y는 t제곱에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가로축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t축이 되는 거고 세로축이 y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가로가 무조건 x, 세로가 무조건 y 아니에요.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 t하고 y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자,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표준으로 바꿔준다면은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7을 해주면 되나요? 그쵸? 이렇게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을 지난다. 이 정도. 마삼을 지나니까 이 정도를 지나게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삼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이다. 되겠죠? 자, 근데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까?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오른쪽 부분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 되시겠죠? 그러면 그때 최소값 구하는 거죠? 최대값은 어차피 없을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1 마사 마3이니까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잘 해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고1 때만 나오는 게 또 아니야. 얘는 고2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할 때 지수랑 로그를 치환을 해서 이런 2차 함수 형태로 바꿔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또 나와요. 이런 형태가. 잘 배워놔야 됩니다. 잘 하실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중요한지, 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죠? 쌤은 고3은 많이 안 해봤고 고2까지는 주로 많이 했어요. 고3은 입시랑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고3 하시는 선생님들은 고3만 거의 주로 고3만 해.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이 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 과정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선생님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야.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685번 또 오겠습니다. 자, 685번은 x가 1하고 4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상수 k값이죠. 자, 얘는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범위에 맞게끔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x 제곱 마사 x 풀 4 마사의 풀 k
작업식이고요. 여기까지 완전 작업식이죠? 그래서 2배의 x-2의 제곱에 막팔 풀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대칭축이 어딥니까? x = 2가 대칭축입니다. x = 2가 대칭축이고요. 1부터 4 사이에서의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1이 더 가까이 있고요. 4가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럼 이 정도라고 해보자고요. 4를. 자, 그럼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만. 자, 그럼 그랬을 때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어떨 때겠습니까? 4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4 넣어주면 얼마 나오겠죠? 하면은 2의 제곱이니까 4, 2, 8, 8, K죠. K의 값이 바로 4라는 얘기예요. 그죠? 최대값이 K가 나오니까. 자, 그럼 그때 뭘 구하래요? 상수값 구하는 거니까 K가 4 바로 나오겠죠. 최소값 구한다면 다시 이렇게 넣어줘야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할 수 있을까? 뭐 보긴 한데 한 문제를 더 해봅시다. 자, 681번으로 가봅시다. 자, 681번으로 가보자고요. 자, 이차 함수가 x1에서 최소값 마치를 가질 때 상수 a, b 값을 빼봐라 라고 했으니까요. 자, 얘는 표준을 바꿔주면 되겠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 x는 1에서 최소값 마치를 갖는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뭘 가르쳐준 거나 마찬가지야? 딱 특정한 점을 가리키고 있잖아. x는 1에서 최소값 마치를 갖는다. 문제에서 범위 따로 주어져 있지 않지?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다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한 가지만 갖잖아. 이차 함수는. 그럼 얘가 지금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떨 때라는 얘기야? 꼭지점이라는 얘기지. 맞아 아니야? 범위가 안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차 함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갖는 거지. 둘째 하나만. 그럼 얘가 꼭지점에 y좌표고 어떨 때? x는 1에서니까 얘가 꼭지점에 x좌표인 거잖아. 최고 차이에서 뭐야? 1이지. 그죠? 그럼 이걸로 바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표준형을 쓸 수 있잖아. x-1의 제곱 마치는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전개하면 ab값 나오는 거죠. 이거를 굳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문자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이거 굳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 없잖아. 여기에서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x제곱에 -2x의 뿌리를 마치니까 -6이죠? a가 -2고 b가 -6이 나오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두 개 곱하면 10이 나와주면 되겠죠? 아이고야 목 아프다. 오늘 배운 것들도 까먹지 마시고 집에서 잘 연습해갖고 오셔야 돼.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질문하시고. 아시겠죠?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착실히 준비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말고 다른 공부 잘하는 다른 지역 학생들은 훨씬 더 몇 번, 3번, 4번 많이 반복하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라서 내 주변 친구들만 보이지만 대학교 입시는 뭐야? 전국구야, 전국구. 나랑 똑같은 나이를 갖고 있는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끼리 다 경쟁하는 거라고. 내 주변에 있는 애들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 지역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응? 뭔지 알겠죠? 네.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과제 꼭 하셔야 돼. 이 친구들은 이제 세배우는 과제를 거의 다 잘 해오는데 상윤이가 문제야. 내가 상윤이한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오늘 내준 과제를 먼저 하고 밀린 거는 차근차근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믿어보겠어. 내가 오늘 과제도 안 해오면은 내가 본장님한테 전화하라고 그럴 거야. 나는 부모님이랑 상담하는 거 난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어떻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꼭 이르는 거 같잖아. 나도 그런 얘기 별로 싫다고. 나는 수업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니라 너희들이잖아. 난 너희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싶어. 웬만하면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 갖다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 나도 별로 안 좋아해. 제발 그렇게 하지 말게 해줘.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잘하세요.
안녕.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저희 꼭 해야 돼.